서울의 한 금 거래소입니다. 아침부터 골드바를 살 수 있냐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김밥이라도 먹으려고 이제 누가 갖다 주면 그것도 저녁 때까지 손댈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금거래소입니다. 뭉칫돈을 들고 와 금을 사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올 연말까지는 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재고가 없다는 걸 처음 봤어요. 금 재고가.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 뭐 최고가잖아요. 다시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준비하는 거. 다만 금값이 더 오를 거란 믿음도 강합니다. 카드값도 막아야 되고 요즘 힘들잖아요. 또 사실 그럼요. 빨리 조만간에 사야 돼. 돈이 들어온다는 게 자꾸 미뤄져가지고. 공급이 굉장히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을 갖고 오셔도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후에 이 거래소의 이달 금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2배 이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달 들어 11일까지 5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골드바는 243억 원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폭증하자 조폐공사는 사상 처음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금 시세는 조만간 온스당 3,000달러를 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 우려가 고개를 들며 안전자산 수요가 커지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생산이 급증하며 지난해 여기에 들어간 금도 1년 전보다 7% 증가했습니다. 1년 새 40% 넘게 뛴 국제 금값에 대해 더 오른다, 너무 올랐다 전망은 엇갈리지만 현재 국내외 금 시장이 과열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금값이 또 부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가 꼭지 아니냐 그랬었는데 더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하면 안전자산입니다. 네.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안전자산 대표격이 금과 달러인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고조된다. 또 교육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면 특히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 그러면 세계 경제 대공황 오는 게 아닌가, 네. 경제 위기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걱정을 할 때 안전자산으로 나의 돈을 안전하게 전환시키고 싶죠. 옮기고 싶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제 금 수요가 늘어나고 그게 금 가격에 반영되어 나타나면서 지금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이 올라서 두 가지 행동 양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집에 금이 많다. 그럼 이참에 좀 팔아야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럼 금 투자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실 거예요. 네. 어떤 분 생각이 맞는 겁니까? 네. 둘 중에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네, 의견만. 예. 의견은 금을 소유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드린다면 트럼프의 이런 행보를 보면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 가자지구 점령하겠다. 네. 뭐 그 밖에 여러 외교적인 지정학적인 그 흔들림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러분들 판단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역 전쟁을 강행하고 극단적으로는 이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을 옮겨다 놓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그런 결론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 네. 경제 위기나 대공황 혹은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이 고조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금으로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겠죠. 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의 행보나 여러 지정학적, 경제적 움직임을 보면 이럴 개연성이 더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평가한다면 금을 보유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광석 교수님이 훌륭한 전문가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투자는 자기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 값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날아갈 것 같다더니 좀 주춤한 추세요. 이것도 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도 안전자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정을 제가 확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가장 위험도가 높은 위험자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위험자산이라고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하한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하계. 근데 코인은 상하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산, 위험자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근래 2, 3년 동안 안전자산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레벨을 0으로 놓고 네. 안전 자산의 레벨을 100으로 놨을 때 네. 금은 이 안전 자산에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위험 자산이 레벨로 봤을 때 0이었는데 그래도 한 5 정도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하다. 어떤 자산보다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화된 것이지 안전자산으로 바뀐 건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투자자가 몰리면서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고요. 네, 어제 오전에 금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에 대기자만 한때 10,000명이 넘었었고요.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거래소 홈페이지는 금과 은, 백금 등 실시간 국제 시세를 제공하고 순도 높은 금과 골드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국제 관세 전쟁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그제까지 KRX 금시장의 금 시세는 매일 상승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순금 한돈을 살 때 가격도 5일 기준 56만 4천 원으로 올해 들어 7%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세공비, 부가세 등을 더하면 돌반지 한 돈의 가격은 60만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금값이 역사상 최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돌잔치일 때 돌반지 선물하기 무섭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이 한 돈짜리 돌반지 50만 원이라고 해서 놀랐는데 네. 이제는 60만 원이 넘어갑니다. 60만 원이요? 네, 63만 원, 세공비까지 합치면 63만 원인데요. 네. 국제금값을 보면 지난 1일 기준 1g에 13만 520원이고요. 3.75g 한 돈으로 보면 49만 원에 달합니다. 금값 그래프를 3년 기간으로 설정해서 보면 꾸준히 오르는 모습인데요. 특히 1년으로 보면 더 가파릅니다. 요즘 한 돈짜리 돌반지가 6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년 전만 해도 40만 원 정도 했거든요.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수익률이 많이 짭짤하죠. 같은 기간 코스피는 0.8%, 비트코인은 168% 상승했습니다. 지금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2,800달러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기록한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4월물 금 선물은 1.8% 상승해서 2,845달러를 살짝 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금값 랠리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내 목표 가격을 온스당 3,000달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 한 돈당 6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지금보다 한 10만 원 넘게 더 오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반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네, 이 트럼프는 캐나다, 멕시코에 각각 25%, 또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WTO에 제소하고 캐나다는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곧바로 무역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가 매겨지게 되면 수입품이 더 비싸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큰 혼란이 예상이 되겠고요. 때문에 이 금이라는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게 된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직후 한동안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친성장 의제와 관련된 위험자산,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가 몰렸지만 최근 계속되는 관세 위협으로 안전자산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연간 2.3% 성장에 그친 것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시사한 것도 금값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금과 같이 이 가치가 고정된 실물 자산의 가치는 금리 인하기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와 딥시크 충격 같은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올해 금 투자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한 기자. 그러면 이렇게 금값이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금 투자 지금이라도 하는 게 괜찮을까요? 네, 올해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경제 불확실성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러면 그만큼 이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체가 이제 본격화됐다라는 부분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될 거로 보여서 금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대규모로 금을 매입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금을 매입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럼 금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막상 주위에도 금 투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금은방에서 직접 이 골드바를 구매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됩니다. 2014년 개장한 KRX 금시장을 통해서 주식처럼 금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증권사나 선물사를 통해 이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1g 단위로 살 수 있어서 좋고 매매 차익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통장을 개설해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0.01g 단위로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이 거래 수수료 1%와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 건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 금을 담은 이 ETF를 매수하면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주식 계좌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양도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활용하면 투자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